네, 뉴욕 에르메스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겁니다. 이 유튜브에서 좀 이런 영상이 없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딱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제가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릴 수 있도록 미국에 대한 설명을 50개 주로 되어 있는 미국의 주와 그리고 그 주의 뜻에 대해서 특별히 더 의미 부여는 이제 그 주에 갖고 있는 뜻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좀 아는 데까지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개 주를 설명한 영상은 있는데 그 주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은 찾기가 힘드네요.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보긴 했는데 딱히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죠. 자, 미국이란 나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이 지역을 구분하면 이제 반으로 나눴을 때 동부와 서부로 나누는데 근데 그렇게 나누질 않고 이제 선거를 치를 때 보면 요 동북부 뉴 잉글랜드 지역의 일부 이 부분을 한 구역으로 나누고 그래서 여기를 동부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 밑에 쪽을 남부라 그래요. 남부라 그러고 이제 중서부라 그러고 이제 서부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미국이란 나라의 시작은 어디에서 개척이 시작됐냐면 사실은 자, 동서남북이 있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냐면 동부부터 시작했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첫 배가 여기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에 도착하면서 미국 역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아니죠. 그때는 1600년대거든요. 그럼 그 이전에는 사람이 안 살았는가? 사람이 살았죠. 이미 서기 전에부터 와서 살았단 말이에요. 어디서 왔느냐? 이쪽에서 왔습니다. 이쪽 알라스카 쪽에 우리 한반도가 있는 아시아가 있는 시베리아가 있는 러시아가 있는 여기서 이 추위를 무릅쓰고 여기를 넘어서 이 알라스카 이 위쪽에 이제 도착을 해서 위로 쭉 내려와서 한 줄기는 이렇게 미국은 이제 두 개 큰 산맥이 있어요. 서쪽에는 로키 마운틴 산맥이 있고 이 동쪽에는 아팔라치안 산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부에 도착한 사람들이 이제 이 로키 마운틴을 타고 쭉 내려와서 더 내려가서 이제 중미, 남미까지 간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이쪽 대륙을 횡단을 해서 쭉 이리 넘어와서, 이 동북부 끝까지 와서 여기서 이제 쭉 내려와서 이 아팔라치안 산맥을 타고 쭉 온 거죠. 그리고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미시시피 강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제일 큰 강인데 미시시피 강줄기를 타고 또 내려와서 살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시작은 사실은 서부에서부터입니다. 서쪽에서부터 사람들이 옮겨와서 살기 시작을 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현대 문명에서는 미국의 시작은 이제 역사의 시작은 1600년대부터 이렇게 기록하기 때문에 이 동부 지역을 강조하는 거죠. 자, 어차피 저는 이제 현대에 살고 있으니까 설명은 동쪽에서부터 해 나가려고 합니다. 동쪽에서부터 하는데, 자, 미국에 이 50개 주가 있어요. 50개 주의 이름을 50개가 있는데 그 뜻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손꼽을 정도로 적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그 방법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구분해 보면 두세 가지의 구분법이 있습니다. 이름을 명명할 때, 그러니까 1600년대 이전에 온 인디언, 그러니까 네이티브 종족들이 만들어 놓은 언어를 그 지명을 그대로 차용해서 쓰는 스테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스테이트 수가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네이티브 언어를 지명을 그대로 사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 뜻을 모르고
뜻 자체는 모르고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스테이트가 한 45%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45%는 절반 가까이는 이제 1600년대 이후에 온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에 있었던 지명, 자기가 살던 곳의 지명, 또 자기가 살던 곳과 관련된 인물을 그 지명으로 스테이트의 이름으로 만든 그런 경우가 이제 이 1600년대 이후에 오는 특히 뉴 잉글랜드 지역에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구분법은 자, 미국이란 나라가 역사를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란 나라를 정식으로 이제 개척을 해서 국가로 만든 것은 이제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이제 독립선언을 하고 미 합중국이라는 나라를 지금 USA를 만들었지만 그들이 이 미 대륙을 탐험하러 올 때에는 영국에서 제일 먼저 온 게 아니라 서너 나라가 겹칩니다. 제일 먼저는 사실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1492년에 스페인을 떠나서 이 인디아를 가보겠다고 한 것이 결국 도착한 곳이 플로리다 남쪽에 이 중앙 아메리카 쪽을 도착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미국 땅도 이 밑에 쪽은 스페인의 영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들이 뉴 스페인이라는 이름까지도 명명을 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다 미국이 흡수를 했지만, 그래서 이 뉴 스페인에 해당되는 지역의 그 주들은 스페인어의 영향이 있다는 거. 똑같은 논리로, 그 다음에 프랑스가 그 다음에 와요. 프랑스는 1525년에 처음 이 땅을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프랑스는 미국 땅을 건들지 않고 이 동부 지역을 건들지 않고 쭉 올라가서 지금의 캐나다, 이 위쪽이 캐나다인데 캐나다의 이 노바스코샤를 넘어서 이 위쪽에서 내려오기 시작해요. 위쪽에서 내려오면서 미 대륙의 요 중앙 지역, 이 중부 지역을 차지합니다. 중부 지역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카나다. 이 캐나다와 접경되어 있는 미국의 주들은 프랑스어의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이제 차관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부 지역이 이제 드디어 이제 영국하고 네덜란드가 와서 개척을 하는데,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와서 개척한 이 땅을 갖다가 뉴 잉글랜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프랑스는 또 여기를 뉴 프랑스라고 했습니다. 자기네 마음대로 뉴 프랑스라고 했고, 영국은 뉴 잉글랜드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여기 특히 뉴욕은 뉴욕 요 3개 주 일대는 또 누가 와서 개척을 했냐면은 네덜란드가 영국보다 앞서서 네덜란드는 1609년에 뉴욕에 도착을 했고 영국 배는 1620년에 요 매사추세츠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온 네덜란드는 이 지역을 뉴 네덜란드라고 이름을 했어요. 다 자기네 마음대로 다 정한 거예요. 그 후발주자가 있어요. 스웨든이 오죠. 독일도 오지만 스웨든이 와가지고 특히 뉴저지 지역 일대를 뉴 스웨든이라고 자기네 마음대로 명명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 살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지명을 정해 놓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부분은 그대로 수용을 해서 썼기 때문에 미국 50개 주를 이해할 때 그거를 감안해서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크게 두 구분으로 하면 초기에 그러니까 이 코쟁이들이 서양 사람들이 도착하기 이전에 이쪽 아시아 대륙에서 한민족을 포함입니다. 우리나라 조상들도 넘어왔다 말이에요. 예맥족이 넘어왔습니다. 예맥족이 이 알류산 열도를 건너와서 이 미국 전역에 살았습니다. 실제로 살았고 그 지명 중에 그런 지명들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50개 주를 외우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부터 그러면 45%는 원주민이 정해놓은 이름, 또 45%는 1600년대 이후에 온 사람들이 정해놓은 이름. 그 나머지 10%는 뭔가요?
나머지 10%는 불분명한 거야. 잘 모르겠는 거야. 아무리 추적을 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는 게 몇 개, 한 대여섯 개 됩니다. 네다섯 개 되는데,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잘 모르겠다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예요. 메인주. 제일 북쪽에 있는, 동쪽 북쪽에 있는 메인주인데,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카나다, 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을 거다라는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랑스 지명 중에 르망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 자동차 중에 르망이 있었죠. 그 르망, 그 르망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영어로 쓰면 이렇게 메인으로 쓰고 발음은 망으로 발음하거든요. 그 그래서 프랑스 지명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맞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근거는 바로 옆에 있는 이 버먼트라고 하는 주도 프랑스의 베르몽이라고 하는 이제 지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베르몽을 해석하면 이제 그린 마운틴이 뜻이에요. 그린 마운틴. 그래서 이 메인주하고 버먼트는 프랑스의 이름을 따왔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씩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가 매사추세츠가 뉴햄셔가 있습니다. 뉴햄셔 NH라고 쓰죠. 뉴가 붙으면 되게 치워져요. 왜냐하면 원래 지명 올드 지명에다가 뉴를 붙인 거니까. 그래서 뉴햄셔는 새로운 햄셔. 그러면 햄셔는 어디에 있었다는 뜻이죠. 어디에 있냐면 영국의 지명인데 영국의 지명인데 영국이 토끼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토끼 발 쪽에 엉덩이 앞에 쪽에 그쪽에 햄셔가 있습니다. 햄튼이라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 햄셔에서 가져온 게 뉴햄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사추세츠는 이게 네이티브 그러니까 이쪽에서 넘어온 인디언들 그러니까 이 대륙을 넘어서 이 동부 지역까지 와서 살았던 인디언들이 어디에 집결해 살았냐면 여기 오데호 지역에 이 오데호 지역에 특히 뉴욕 북부 요 지역에 다섯 개의 부족이 연합체로 살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디언들을 이제 대표적인 인디언들의 부족을 이제 언어권을 얘기할 때 일로키족이라 그래요. 이로키족이라고 하고 또 체로키족이 있습니다. 체로키족이 있고 또 이쪽 서부에 오면 여기는 아파치 헬기 들어보셨죠? 아파치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제 인디안 부족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 동부 지역에는 이로키 언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어놓은 이름이 마사추세츠예요. 매사추세츠가 그동안 뜻을 몰랐는데 그냥 그 유튜브 구글이나 이제 그 위키 등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매사추세츠는 Great Mountain 뭐 이런 표시가 있는데 이것을 한글로 이해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 세트가 붙으면 세터, 새들이 사는 곳, 이 뜻이 된단 말이에요. 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이제 새예요. 새의 이 종류예요. 피카츄 하듯이. 마사추라고 하는 새들이 살던 곳이 마사추세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안 잊어버리실 겁니다. 매사추세츠는 마사추 새들이 살던 곳.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00% 맞다고는 장담할 수 없는데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냥 알쓸 신잡으로 그냥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근데 신빙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신뢰도 있습니다. 그 밑에 로드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이 로드 아일랜드는 설이 많아요. 이것도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로드라고 하는 섬이 어디에 있냐면 이 그리스 저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갑자기 선을 통일한 다음에 점령한 다음에 갑자기 죽잖아요. 그러면서 나라가 네다섯으로 갈라질 때 그 중에 하나가 로드예요. 로드 섬이 그래서 이 그리스 쪽에 있는데 그 로드 섬의 이름을 따와서 로드 아일랜드라고 하는 설이 있고 근데 좀 너무 먼 곳의 이름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리스는 미국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또 한 쪽에서는 이제 이 동부 지역을 네덜란드가 개척을 했는데 그래서 이 로드가 네덜란드어로 레드 빨갛다 이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빨간 섬 이렇게 해서 로드 아일랜드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알아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커네티컷
커네티컷을 구글에서 찾으면, 정의를 찾으면, 빅 리버가 있었던 곳, 큰 강이 있었던 곳이다. 큰 강이 흘러나오는 그 끝에 있는 곳이다. 이래서 이 커네티컷인데, 예, 그래서 이거를, 이 이로키 인디언들이 이제 한민족의 예맥족의 피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 커네티컷을 한글로 해석하면 큰 내, 곳, 큰 내가 있는 곳, 큰 내가 있는 터에 있는 곳, 예, 커네티컷. 예, 그래서 커네티컷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오원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일치하기 때문에 제일 큰 스테이트는 뉴욕이죠. 이 동부 지역 그 북부에서는. 예, 뉴욕은 쉽죠. 그러니까 새로운 요크예요. 그 요크는 누구냐면은 영국의 예, 그 당시에 듀크 요크 공작이지. 차남이지. 그러니까 나중에 왕이 됩니다. 그 요크의 이름을 따서 뉴요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뉴요크 전에 여기를 뉴욕을 누가 개척했냐면 영국 사람이 개척한 게 아니라 네덜란드 사람들이 와서 개척을 했어요. 그러면서 뉴욕을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명명을 하고, 그리고 이 자신들이 밟은 땅을 뉴 네덜란드라는 명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영국이 인수합병하면서 이름을 뉴 암스테르담에서 뉴욕으로 바꿨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옆에 뉴저지가 있어요. 예, 뉴저지는 저지가 이제 이쪽은 또 스웨덴에서 와서 개척을 했었기 때문에 뉴 스웨덴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기타 막혀 해가지고 이 일부 지역을. 그런데 이제 저지가 이 스웨덴 발음으로 하면 제르시 뭐 이렇게 비슷하게 세르시 이렇게 발음이 나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설이 있고, 저지라고 하는 섬이 이제 영국과 프랑스 그 도보 해협 쪽에, 이 노르망디 쪽에 작은 섬인데 그 이름을 따왔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 이거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펜실베니아는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그 차터를 얻어가지고, 차터가 뭐냐면 이제 영국 왕이 허락하는 임명장을 갖고, 특허권을 갖고 이 땅을 개척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도 윌리엄 펜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윌리엄 펜 시니어, 이 사람은 윌리엄 펜 주니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유독 이 숲을 좋아하셨대요. 그린을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이 실반이 이제 숲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윌리엄 펜이 와서 개척한 숲의 나라. 그래서 펜실베니아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델라웨어가 있죠. 이 델라웨어는 이곳을 개척한 사람의 이름을 딴 겁니다. 델라웨어 경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곳을 개척했기 때문에 이 델라웨어가 됐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강 이름이 이제 델라웨어 리버거든요. 그래서 리버에서 이름을 따서 했다라고 하는데, 어차피 그 델라웨어 강 이름이 생기기까지는 이 델라웨어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이제 미국의 수도가 있는 버지니아. 원래는 이 메릴랜드에 수도가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딱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인데, 원래는 이제 메릴랜드. 그럼 메릴랜드는 이름이 어디서 왔느냐? 메리예요. 메리의 땅. 메릴랜드. 어떤 메리냐? 메리가 너무 많죠. 누구냐면 찰스 1세, 영국 왕 찰스 1세의 부인이 메리예요. 메리. 스토리는 이렇게 됩니다. 그 찰스 1세가 결국은 이제 그 단두대에 있을로 영국 왕실 최초로 목이 잘려서 죽죠. 그때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오냐면 킹 제임스가 들어오거든요. 제임스 1세. 그 두 왕실에서 재무상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캘버트인데, 그래서 캘버트가 여기 와서 이곳을 개척을 하고,
감사의 표시로 자기가 섬기었던 주군이었던 찰스 1세의 부인인 메리의 이름을 따서 메릴랜드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붙어 있는 땅인 바로 버지니아. 이 버지니아는 버진이 이제 처녀라 이 말이야. 결혼 안 한 여자를 버진이라 그러죠. 이 버진의 땅, 그러니까 처녀의 땅인데 버지니아는 어떤 누굴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엘리자베스 1세. 엘리자베스 1세는 누구냐면 영국 헨리 8세의 딸이에요. 스토리가 뭐 어마어마하죠. 이 헨리 8세의 스토리는 꼭 이제 스쳐 지나가야 되는 미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헨리 8세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헨리 8세가 이제 앤 볼린이라고 하는 그 재혼 초혼이 첫 번째 부인이 아니고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난 딸이 바로 아들을 기다렸는데 아들이 안 나오고 바로 이 엘리자베스 1세,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자베스 1세가 되지만 딸이 태어나죠. 공주가 태어났는데 이제 왕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 딸인 이제 블러드 메리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왕이 됩니다. 여왕이 되는데 그 버진 메리의 이름을 따서 이제 버지니아가 된 거예요. 그 웨스트 버지니아는 그 서쪽에 있으니까 동일하게 엘리자베스의 이름을 딴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동부 지역에 있었던 13개 주를 지금 훑어가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캐롤라이나는 칼이에요, 칼. 칼은 샤를하고 다 같은 단어입니다. 칼, 샤를, 캐롤, 다 같은. 캐롤라인, 게 여성일 수도 있겠죠. 캐롤라이나니까. 근데 지명들은 다 여성 명사를 쓰니까. 근데 어떤 캐롤이냐, 이 찰스냐 이거죠. 이 찰스, 요때 이제 영국은 어느 왕이냐면 찰스 2세입니다. 단두대 이슬로 사라진 찰스 1세 다음에 제임스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찰스 2세가 왕이 되는데 그 찰스 2세가 자기 죽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지어놓은 이름이 바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지아는 킹 조지 2세. 킹 조지 2세가 조지아가 개척될 쯤 되어서 이제 왕이 되는데, 그래서 킹 조지 2세의 이름을 따서 이제, 영국은 이제 조지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수호신이, 세인트 조지이기 때문에, 게오르기오죠. 조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지라는 이름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13개 이 13개 주가 이제 미국 독립의 기초가 되는 이제 13 states, 13개 주가 되고요. 그리고 이쪽 지역을 이제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거죠. 뉴 잉글랜드.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뉴 잉글랜드는 위쪽만 이렇게 하고, 그다음 밑에 쪽은 이제 사우스로 이제 따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초기에 13개 주는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 밑에 플로리다가 있죠. 플로리다는 이제 이 밑에 쪽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스페인하고 관련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스페인이 이 중앙아메리카를 점령하면서 이쪽, 위쪽, 아래쪽을 다 집어삼킵니다. 그 유명한 코르테스, 무지막지한 이 코르테스가 여기를 이제 개척하기 시작을 하면서 후발주자들이 다 여기를 이제 접수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플로리다도 이제 스페인이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플로리다에 가면 스페니시만 써도 돼요. 영어 안 써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플라워에서 왔습니다. 플로리다는 플라워에서 왔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남쪽으로 갈게요. 스페인과 관련되는 지명을 이제 쭉 알아보기 위해서. 텍사스, 그 다음에 뉴멕시코,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네바다, 여기까지는 다 스페인어하고 관련돼요. 스페인어하고. 단지 요 루이지애나는 불어입니다. 불어. 루이지애나는 루이의 땅. 원래 루이지애나는 얼만큼의 땅을 갖고 있었냐면 이만큼 미 중부 도시를 대부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뉴 프랑스라고 했습니다. 뉴 프랑스라고 했는데 여기 다 미국에다 넘겨주고 요거 하나만
갖고 있다가 요거도 이제 미국에 팔아버리죠. 그래서 이 루이의 땅이라는 뜻에서 루이지애나입니다. 텍사스의 원래 뜻은 친구란 뜻이에요. 친구, 프렌드란 친구인데 여기 올드 지명은 뭐냐면 뉴 필리핀이에요. 뉴 필리핀. 요 지역에 뉴 필리핀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왜냐면 스페인이 이제 필리핀을 점령을 하죠. 접수를 하고 이제 식민지를 삼았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뉴 필리핀이다 이름을 했었다가 이제 미국에 다 팔아치우고 뭐 전쟁 통해서 이제 빼앗기고 그러는데 그래서 텍사스는 이제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멕시코가 이 밑에 있거든요. 좀 안 보이지만 이 국경선 밑이 이게 다 멕시코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멕시코가 아니라 멕이코입니다. 원 발음은. 왜냐하면 조선 땅에서 한반도 북부에 살았던 예맥족이 이 멀리 동토의 땅을 건너와서 여기 국가명을 만들어 놓은 게 멕이코예요. 멕족의 나라. 멕족의 나라에서 멕시코. 그래서 여기 이 멕시코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미국 사람은 멕시코 발음하지만 스페니시 사람들은 시로 발음만 하고 히로 발음합니다. 또는 이로 발음합니다. 멕시코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 멕시코의 뉴니까 멕시코의 영향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아리조나는 뜻이 아리조나는 평원이란 뜻이 있는지 아니면 물이란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아리조나 이 밑에 스페인의 영향을 받은 지명이 됩니다. 캘리포니아. 자, 캘리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캘리포의 나라 이렇게 됩니다. 소설에 따르면 이제 그 캘리피아라고 하는 공주가 있었다는 말도 있고 어쨌든 스페인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이름이 바로 이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의 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밑에 쪽은 그렇게 해결을 하고 위로 올라가 볼게요. 위로 올라가서 이 중부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레곤. 요게 이제 논란의 의견이 많아요. 한 4가지 설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 북쪽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이름이다. 그래서 오레곤. 또 스페인의 영향을 받은 이름이다. 그래서 오레가노라고 하는 식물. 거기서 왔다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여기 오레곤 강이 있는데 그 강의 이름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이티브 인디언들이 붙인 이름이다. 그래서 오래 갔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렇다. 그냥 오리곤 강의 이름을 따서 했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하죠. 여기 네바다도 이 스페인의 영향이에요. 네바다, 뉴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눈이 덮인 땅이라는 뜻이야. 눈이 있어요. 실제로 네바다에는. 눈 덮인 땅. 왜냐면 캘리포니아는 더운데, 엄청나게 더운데, 불의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왔다는 이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긴 더운데, 이쪽에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네바다, 눈이 있는 땅, 이렇게 돼요. 유타는 이제 이것도 이제 설이 있어요. 프랑스에서 온 단어다, 아니면 스페인에서 온 단어다. 근데 이제, 원래는 유다 이렇게 돼요. 히브리어 같기도 하지만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이 부족 이름이에요. 부족 이름에서 나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콜로라도. 색깔처럼 빨간색이다. 이 말이에요. 컬러 레드 컬러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기 땅이 빨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레드 컬러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나요? 저 위에 올라가서 워싱턴 스테이트는 최초로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이 워싱턴 주입니다. 아이다호는 잔뜩 말라있는 상태를 가르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자, 이쪽은 이제 뉴 프랑스의 땅이었기 때문에, 좀 해석하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다코타가 있어요. 다코타는 원래는 다호다입니다. 발음이 다호다. 그러니까 네이티브 인디언들의 언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친구란 뜻이에요. 동맹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친구들, 남쪽에 있는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네브라스카, 네나 매가 들어가면 물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네브라스카는 물이 이렇게 플랫으로 되어 있는, 물이 잔잔히 그렇게 깊지 않으면서 플랫으로 되어 있는 땅, 그래서 네브라스카. 자, 이거는 뭔가요? 캔자스. 캔자스하고 이 알칸소하고 연관이 됩니다. 요 밑에가 알칸소인데, 아르캔자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K가 하로 발음 나기도 해요. 원래 인디언 언어로는. 그래서 한자에서 왔다고 그래요. 한자. 네이티브 인디언 언어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잘 그 뜻을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해. 잘 모르겠다고 나와 있는 게 이 캔자스. 근데 이제 아르캔자스, R가 붙으면 이제 언덕이라 이렇게 되거든요. 아르캔소가 그래서 이 캔자스하고 연관되는 주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오클라호마 두 개 단어가 붙은 거야. 자, 루이지아나 했죠. 아르칸소 했죠. 요거 안 했네요. 요거는 미시시피. 여기서 내려오는 강이 미시시피 강이거든요. 그래서 이 멕시코만으로 빠져나오는데, 걸프 오브 멕시코로. 그 끝에 이름을 그냥 미시시피라고 붙였습니다. 미시시피는 한글로 이해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미치집이. 미치가 물고기예요, 물고기. 미치가 물고기입니다. 미치는 인천의 미추홀. 미추홀은 물고기를 가두어두는 호수. 미추홀. 그 물고기가 많은 곳이 미추홀이에요. 미추가 이제 물고기란 뜻이에요. 미치지비. 물고기들이 많이 있는 곳들. 미시시피. 저는 아까 이쪽에 있었고요. 아르칸소. 이건 미주리입니다. 미주리. 몬타나하고 헷갈리죠? 미주리입니다. 미주리도 미시시리, 인디언 말입니다. 미시시리라고 하는 그거에 왔다고 하는데 정확한 뜻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니시. 여기는 이제 산맥이에요. 이 아팔라치안 산맥이 쭉 내려오는 곳입니다. 테니시. 요거 안 했네요. 알라바마, 경작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베지테이션 하는 사람들, 식물을 경작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알라바마. 테네시, 이건 테네시입니다. 테네시. 그 위에 켄터키가 있죠. 이건 켄터키인데, KYY니까 잘 외우기 힘들 것 같으니까 외우기 쉬운 방법. 켄터키는 프라이드 치킨이죠. 이게 켄터키가 이 원래 발음, 이 네이티브 인디언들 발음은 게덕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게덕. 그래서 켄터키는 닭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래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디안들이 살았던 곳이다. 그래서 인디아나. 일리노이는 이것도 이제 인디안 부족의 이름이에요. 일리노이족의 이름이 이제 일리노이.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오하이오도 인디언 명칭입니다. 인디안의 명칭 오하이오. 그렇게 되고 이 위에는 이제 물들이 있잖아요. 오데오가 있기 때문에 물과 관련되는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가 아이오와죠. 아이오와 뜻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위스콘신이나 미네소타나 미시간은 알겠어요. 보는 순간 알겠습니다. 자, 소타가 뭐냐면 거품이에요. 거품. 미네는 아까 얘기했죠. 미치올, 미역, 미더덕, 미나리 할 때 그러니까 물인데 어떤 물이냐면 소타, 거품 낀 물. 다시 말해서 이 물 여기 낙차가 심하기 때문에 물이 딱 떨어지면 거품이 쫙 올라오잖아요. 그것을 보고 아마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미네소타. 거품이 있는 물의 뜻입니다. 여기가 어느 지역이냐면 시카고가 여기 있어요. 일리노이 위에. 바로 여기가 이제 미시간 호수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시카고가 있는데 시카고의 뜻이 뭐냐면 시카고에는 뭐가 농사가 잘 되냐면은 그 이 아이다호는 감자지만 여기는 양파입니다. 양파가 얼마나 그 이제 뜨거운 햇볕을 받아서 농사를 거두어두지 않으면 막 썩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냄새가 심한지 그래서 시카고 사람들은 시큼한 곳, 아주 시큼한 곳, 그래서 시카고라고 이름을 명명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외워두세요. 시카고, 시큼한 곳. 위스콘신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위스콘신은 WI가 아니라 M으로 시작했었대요. 원래 인디언들의 단어는 메시컨신 이렇게 돼 있었대요. 메스꺼운, 아주 메스꺼운 그 냄새 때문에 속이 메스껍다 그래서 메스꺼운 메스컨신이 나중에 위스콘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위스콘신. 이 지역은 냄새가 지독한 곳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시간, 물이 많기 때문에 미가 들어가면 물과 관련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시간은 미치간이에요. 미치간, 미치, 물고기. 미치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추홀, 미치는 물고기라 이 말이에요. 미가 미더덕, 미나리 할 때 쓰는 말이고, 치는 갈치, 날치, 꽁치, 곰치 할 때 치예요. 간이니까 보관하는 곳,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저장해 두는 곳, 미시간입니다. 미시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외우시면 돼요. 오하이오는 아까 지나갔고요. 다 했네요. 50개를. 밑에 안 했네요. 자, 하와이하고 알라스카가 남았는데, 하와이는, 그 다음에 이 알라스카 마지막으로 이거하고 마치겠습니다. 알라스키입니다. 알라스키. 정말이냐고요? 그렇게 써 있어요. 구글이나 보면은 그 문자가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발음하면 그대로 발음나요. 알라스키. 애들이 많이 살았는지. 근데 원래 여기 사람들의 뜻은 뭐라 하냐면 지금 이제 이쪽 동토의 나라에서 이걸 건너서 이 본토 여기 이제 대륙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강이 향하고 있는 땅이란 뜻이에요. 이 물이 향하고 있는, 배가 향하고 있는 땅, 그게 이제 알라스카의 뜻이라고 하는데, 외우기 쉬우려면 알라스키로 외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는 사람들도 에스키모인데 그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에스키 미치, 날고기를 먹는 애들, 그래서 에스키 미치, 에스키모 이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 알라스카도 알라스키로 외우시면 전혀 안 잊어버릴 수 있으실 겁니다. 몇 개가 있죠 그런 거. 이제 한 번 듣고 안 잊어버릴 수 있는 곳. 알라스카. 그다음에 아까 커네리컷, 큰 네터 곳. 그다음에 매사추세터 이렇게 외우시면 안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자, 미국은 이렇게 50개의 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각 지역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북부 지역, 서부 지역, 남부 지역, 동부 지역,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지역 다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특징별로 외우시면 안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오래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뉴욕입니다.